그날 창문을 열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국그릇의 김이 먼저 사라졌다. 그걸 보고 내 몸도 같이 식어가는 듯 움찔했다.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김태우는 침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그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다. 고요하고 차분한 일상이었다. 그때마다 몸속의 고단함이 새삼스레 다가왔다. 어제도 오늘도 어쩐지 힘이 빠진 것 같아다다. 이불을 걷어낸 뒤 천천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자그마한 방 한켠에 놓인 노후된 온풍기. 그 옆에 놓인 커다란 스탠드형 커피통에서 커피를 내리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도 김치와 밥, 그리고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가 좋아하는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종종 준비해 주었던 그런 아침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김태우는 여전히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다. 식탁에 앉아 고요한 음식을 먹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작은 통증들.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아프고 그런 작은 신호들조차 이제는 마주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되었다. 과거엔 이런 고통이 그리 거슬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힘을 주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묘한 현상. 50대 후반의 김태우는 그것을 점점 더 자주 느꼈다. 문득 이 나이에 이런 걸 느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답을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러한 감정들이 그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마치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식사를 마친 김태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분주한 모습이 그를 조금 더 외롭게 만들었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는 어떤 온기도 없고 어떤 대화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태우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서 창문을 닫았다. 그저 침묵 속에 내리앉은 아침이었다. 일어나서 그는 자신의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을 나서며 살짝 어깨를 움츠린다. 이 작은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된 것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집을 나서고 서울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마치 세상이 잠든 것 같았다. 회사를 향해 걸어가던 중 조금 덜컹거리는 허리와 무릎의 아픔을 느끼며 길을 걸었다. 매일의 일이지만 점점 힘겨워지는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무언가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인정하기 싫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는 그가 퇴직 후 정착한 곳이었다. 고참이었던 건설업에서 퇴직하고 그만큼 시간을 쏟아부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맡은 일은 회사의 관리와 경비 업무, 그곳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색한 동료들과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다. 그는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며 동료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전히 낯선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는 그들.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다. 다들 일에 몰두하고 있는 듯 했지만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의 시선은 한순간에도 그를 지나칠 수 없었다. 한 과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불쑥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태우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커피를 들고 나온 사람은 격리실에 앉아있는 박미숙이었다. 그녀는 자주 그를 지나치면서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는 그렇게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를 느낀 듯 어색함 없이 그녀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그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김태훈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누군가 나와 함께 그런 순간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한 작은 위로였다. 박미숙은 그의 반응에 특별히 다가가진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만 그를 쳐다보며 커피잔을 쥐었다. 그녀의 손끝에도 아직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김태우는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는 또 다시 그 고요한 일상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 일에 집중했다. 김태우는 그저 편안하게 손을 들어놓고 그 일을 처리했다. 그는 처음엔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으려 했지만 미숙이 주는 작은 배려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을 움직였고 그의 발걸음에 변화를 주었다. 커피를 마시던 중 미숙이 잠깐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눈빛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느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 김태우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단 한마디도 없이. 그 순간 잠시 온 세상이 그들 둘만의 시간이었음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날의 일이 지나고 김태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집에 들어설 때 그 문을 열면서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갔다. 오늘 하루가 그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가 사는 아파트 문을 열 때 그 순간 그때 그는 한 가지를 느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미숙은 사무실의 한 켠에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뻣뻣해진 어깨를 움켜잡으며 몸을 돌리자 그때마다 무심코 울린 허리의 통증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럴 만도 했다. 언제나 일에 쫓겨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늘 혼자였다. 가족의 빈자리도 그리움도 어느새 습관처럼 품고 살았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우려던 참이었다. 복도 끝에서 마주친 태훈이 묵묵히 일터로 들어오며 눈길을 마주쳤다. 그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겹쳐졌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가는 모습에 미숙은 다시금 짧은 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다.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에 상대의 존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시간은 점차 흐르고 미숙은 아직도 자신의 몸속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싸우고 있었다. 이사 온 지 5년이 넘은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을 비운 지 오래고 딸은 결혼 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저 덩그러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미숙은 그만큼 혼자라는 감정을 참아왔다.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감정 속에서 태훈이 주는 작은 배려가 어떻게 이렇게나 큰 울림을 남기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였다. 미숙은 종합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조금 더 다급하게 일을 끝내려 했다. 월말 회계 마감이 다가오자 서류가 쌓였고 기계 고장에 대비한 준비도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다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중요한 서류들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은 화면을 보며 계속 고치려고 했지만 소리만 울리고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손끝이 조금 떨리며 서류를 찍을 수 없다는 압박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미숙은 잠시 멈추었다. 그가 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태훈이 다가오는 걸 느끼며 미숙은 어깨를 움츠렸다.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다가와 프린터를 살폈다. 멀리서 본 사람처럼 보이던 태훈이지만 가까이서 그를 보면 무언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숙의 어깨를 슬쩍 보더니 고장난 프린터를 조용히 다루기 시작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조용한 목소리로 태훈이 말했을 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감은 잠시 사라지고 불안했던 마음도 그가 다가오면서 풀렸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일들 속에서 혼자서 모든 걸 견뎌왔다. 태훈의 그런 작은 배려가 미숙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그녀에게 하는 작은 행동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고장난 부분 찾았어요. 잠깐만요. 태우는 이내 작은 손길로 프린터 내부를 살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런 소소한 일이 기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순간적으로 서류가 출력되기 시작했다. 미숙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미숙은 고마움을 표현하며 웃었다.
예전에 현장에서 이런 일도 자주 해봤어요. 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서 그의 삶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분명 많은 것을 견뎌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다. 정말 다 해보셨군요. 덕분에 일이 해결되었어요. 미숙은 마음속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작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속에서 삶의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일상 속에서 미숙은 그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의 배려가 그저 고마운 존재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점점 더 그들을 어색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점 더 그들 사이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 속에서 묘한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감정이었다. 미숙은 계속해서 태훈의 행동을 의식하며 점점 더 마음속에 그의 존재를 깊이 새겨두었다. 태훈도 마찬가지였다. 미숙은 그날 저녁 다시 한번 혼자 집에 돌아가며 그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젠 내가 혼자여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혼자 보내는 날들 속에서 태훈의 온기와 그가 주었던 배려를 떠올리며 서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프린터가 고쳐진 그날 밤, 미숙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혹시 나도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도 괜찮을까? 그녀는 잠시 그 생각에 잠기다가 갑자기 아찔하게 머리 한켠에서 경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김태우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거칠게 얽혔다. 그날부터 미숙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다. 점심시간, 커피를 건넸을 때부터 시작된 마음의 움직임은 그때부터 점점 더 커졌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느껴지던 고독이 어느새 미숙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다시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졌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운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리움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집에 들어서자 태우는 잠시 현관에 서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불이 꺼진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가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그 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예전처럼 일이 손쉽게 풀리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다. 태우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았다. 그때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주 말없이 건넸던 작은 친절들, 커피 한 잔, 서류를 도와주려던 손길. 그것들이 그를 점점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태우는 그저 가만히 있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이에 말없는 친밀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고요한 방 안에서 잠시 멈칫하며 문득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미숙이 자신에게 줬던 그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런 순간들이 묘하게 그의 마음속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미숙이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그녀와의 만남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아직은 미숙과의 사이에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미숙이 태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을 때 그는 또 다시 그동안 억누르던 감정들이 새어나오듯 느껴졌다. 미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묻지 않았다. 태훈은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속에 담긴 것은 미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과 작은 손편지였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태훈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따뜻함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다. 미숙 씨, 이런 걸 왜 태훈은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는 혼자만의 상념 속에서 그 작은 선물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나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그저 친절이 아닌 그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숙의 눈빛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태우는 그녀가 건넨 과일을 손에 쥐며 잠시 말없이 앉았다. 그날 사무실에서 마주친 지 한 달이 지나면서야 미숙은 태훈이 가끔 짓는 그 조용한 미소를 조금 더 알 것 같았다. 말없이 지나가던 하루가 이제는 더 이상 고요한 일상이 아니었다. 태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미숙과의 짧은 순간들이 자신에게 변화를 주고 있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었고 단순한 위로였다.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다가왔다. 태훈은 일어나 기나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문득 미숙이 떠올랐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 하루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 안에서 미숙의 존재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미숙의 말과 미소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냥 나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말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었다. 태우는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밤이 깊어가는 길을 돌아갔다. 그는 알았다. 미숙의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조용히 그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태우는 미숙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졌다. 그런 마음이 시작된 그날부터 이제는 그가 미숙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열리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미숙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고 태우는 그 미소를 떠올리며 그저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다. 그날 밤 태우는 다시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잠잠해진 유리창 위에 손을 얹었다. 미숙이 준 손편지 한 장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내일도 그대로 거기에 두고 싶었다. 그리고 태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미숙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서서히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작은 상자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지 못했다. 편지 속 글자가 오늘따라 너무 선명할 것 같아서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것. 그날 미숙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일상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던 하루들이 지나고 지금은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집안의 모습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점차 혼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의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와의 연결이었다. 그날 태우는 사무실에서 미숙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가벼운 웃음 속에서 그는 점점 미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일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배려가 그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 외로웠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한번 미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우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주머니 속 손가락이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얇은 종이가 오늘따라 더 두꺼워 보였다. 그는 미숙이 그에게 준 작은 배려들, 커피, 따뜻한 웃음, 손편지,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마음속을 채워갔다. 그는 그런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아니,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숙과의 관계가 이제 그저 동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날씨는 제법 차가웠고 바람에 나무잎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미숙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감정은 그저 침묵 속에서 존재했다. 그것이 괴로움도 기쁨도 아닌 그저 하나의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차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 미숙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조금은 피곤한 표정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요즘 들어 몸에 묵직한 피로가 쌓여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늘 느끼던 이 피로가 예전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다. 그녀는 그저 그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다. 그래도 하루가 끝나면 이 집에서의 고요함이 가끔씩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태훈이었다. 그날 미숙은 저녁을 먹으며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그가 준 작은 손편지와 과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어색함을 느꼈다. 이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선물이 그녀에게 전달한 온도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미숙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녁을 마쳤고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기대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었다. 그날 사무실에서 태훈이 물어보았다. 혹시 오늘 저녁에 같이 드시겠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그가 초대한 그 순간 그녀에게 무언가 기대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로 아무런 의무 없이 그저 소소한 대화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커져만 갔다. 그렇게 그들은 사무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태우는 자연스럽게 미숙에게 앉을 자리를 내주었고 미숙은 그가 세운 작은 의자에 앉으며 마음속 깊이 편안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챙겨주던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나쁜 일이 아니네요.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며 점차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다소 어색한 방식으로도 그들의 대화 속에 녹아들었다. 미숙은 그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의 고요한 모습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태훈 또한 미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고독과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다. 저녁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길 위에서 아무 말 없이 걷는 동안 그들 사이에 묘한 연결감이 느껴졌다. 태훈은 자신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고 미숙도 그와 함께 걸으며 무언가가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 미숙이 잠시 멈추더니 태훈에게 말했다.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들이 살며시 드러났다. 태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도 이제 조금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미숙은 다시 한번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그들은 그런 변화를 조금씩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길을 걷다 문득 태훈이 멈추며 말했다. 미숙 씨, 우리 이렇게까지 다가가도 될까요? 그 말 속에서 미숙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미숙은 잠시 태훈의 말을 듣고 고요하게 숨을 쉬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무겁고 진지했지만 미숙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그의 말이 울려 퍼지며 답을 찾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태훈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훈 씨. 미숙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았다. 가벼운 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로 지나갔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태훈은 기다렸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말을 곱씹었다. 이렇게까지 다가가도 될까요? 태훈이 다시 말을 꺼낸 것은 미숙의 말이 끝날 때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이 미숙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걸어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했다. 태훈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작은 변화들이 서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두 사람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가까이 있었다. 미숙은 그동안 지내온 세월과 달리 이제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외로움과 고독이 그리운 순간이었고 그 속에서 찾아온 태훈의 존재가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나가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들의 걸음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했지만 그들은 그저 걷는 데 집중했다. 미숙은 태훈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말없이 걷는 그 자체가 그들 사이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었다. 한 걸음씩 그들이 함께 걷는 길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한 적 있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 뭐요? 태우는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뭔가를 묻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가 침묵을 지키자 미숙은 조금 더 확실히 물었다. 이런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가끔 놀라워요. 늘 혼자라고 느꼈던 내게 지금 이런 감정이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니까요. 태우는 미숙의 말을 듣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뜨거워졌다. 그는 미숙의 말을 조심스럽게 곱씹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요. 요즘 들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 조금은 낯설긴 하지만 그게 또 좋기도 하고. 태우는 말끝을 흐리며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교차하며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그 순간 더 깊게 서로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바뀌는 것.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맞죠? 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무언가가 미숙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태우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서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어쩌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지도 모르죠. 미숙은 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런 침묵 속에서 그녀는 태훈의 진지함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이젠 그가 내민 손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맞추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걸어갔다. 그 길을 따라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그렇게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자 미숙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손을 뻗어 태훈에게 말했다. 빨리 가자. 비가 오고 있어. 괜찮아요. 이 비는 잠깐일 거예요. 태훈은 미숙에게 웃으며 말했고 그들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비가 조금씩 쏟아지자 미숙은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고 태훈은 우산도 없이 걸음을 늦췄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그 느린 발걸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태훈은 미숙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 순간 미숙은 태훈의 옆에 조금 더 서 있어도 되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비를 맞으며 걸어가던 그들. 갑자기 태훈이 말을 꺼냈다. 미숙 씨, 만약 이 비가 끝나면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미숙은 그의 말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곱씹으며 대답을 미루었다. 미숙은 태훈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비가 점점 더 쏟아지며 거리에 소리가 묻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태훈의 말 속에 담긴 진지함을 느꼈고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물음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미숙에게는 어떤 부담을 주는 말이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미숙은 이제 그 작은 변화들이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숙은 머릿속에서 태훈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미숙도 그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불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였다. 태훈 씨. 미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미숙은 내내 묵혀둔 감정을 조금씩 털어놓고 있었다. 태우는 여전히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 질문은 미숙에게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태훈의 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고백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변화가 자신에게 가져올 부담감을 떠올리고 있었다. 태훈이 그녀에게 주는 감정이 깊어지면서 미숙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감정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미숙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소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 무언가 불확실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다. 그들이 걷던 길은 비에 젖어 있었고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서 그들의 발걸음도 느려졌다. 그 사이에서 미숙은 다시 한번 태훈의 손길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했다. 태훈 씨. 그녀는 다시 말을 꺼내며 그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저는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태훈은 미숙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는 미숙의 말을 차분히 곱씹으며 그와 그녀 사이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두려운 마음, 이해해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면 그만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미숙은 그 속에서 뭔가 진지한 감정을 느꼈다. 미숙은 태훈의 말을 듣고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가 주는 따뜻함 속에서 미숙은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훈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래요. 미숙은 조심스레 고백했다. 조금 더 나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다가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훈은 미숙의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죠. 그의 말은 부드럽지만 확고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조금씩 커져가는 믿음과 이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걷고 있는 동안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에게 그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불어났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다. 태훈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태훈 씨, 미숙은 또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만약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태훈은 잠시 멈춰서서 미숙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진짜니까요. 그가 미숙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미숙은 태훈의 말에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거리가 좁혀지며 그들은 다시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비가 오는 거리에서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태훈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던 중 미숙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태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나중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태훈은 미숙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우리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말하는 동안 미숙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미숙의 말에 태우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 이야기나 삶의 끝자락에서의 연결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깨달음과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작은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아픈 곳을 지나쳐버리거나 점점 커져가는 피로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더 큰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들이 작고 조용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의식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인공들이 나눈 작은 대화, 그리고 손끝으로 주고받은 따뜻한 배려가 그들의 일상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정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들의 관계는 작은 존중과 배려를 통해 다시 회복되었고, 그 속에서 둘 사이의 사랑은 더 깊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꼭 화려한 표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몸짓, 눈빛 하나로도 전해지는 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었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지칠 때, 때로는 그 누구도 모르게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에게서 건네지는 작은 배려나 따뜻한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배려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 아침에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것, 누군가의 손을 살짝 잡아주는 것, 조용히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엔 큰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간 놓쳤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 손주들과의 소소한 교감,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조금씩 회복되며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그 몸의 신호를 잘 읽으며 가족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번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그 어떤 제스처보다도 의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느끼는 몸의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신호들이 여러분을 향한 작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자주 지나치는 작은 감정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법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사랑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